자, 오늘 수업은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세계 해보자. 지난 시간에 존재의 세계와 반존재의 세계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지. 이제 오늘 수업은 그 존재와 존재의 세계 그리고 반존재의 세계가 서로 융합되어서 이루는 선형세계,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전체적으로 도형으로 그려보면 존재와 반존재의 이 선형세계, 이 라인을 따라서 흐르는 우리 삶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존재 반존재의 선형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보편적 존재와 개별적 존재를 모두 수용한다. 자, 이것은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뒤에서 같이 공부하자. 그것이 이곳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 이곳은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 세계지. 보편적 존재와 개별적 존재가 존재와 반존재 선형 세계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좀 키운다.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세계.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세계는 우리와 가장 친근하면서도 가장 거리가 있는 세계입니다. 반존재가 있어서 그렇지. 가장 친근한 것은 존재가 있어서 그렇고 가장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반존재 때문에 그렇다. 존재의 세계는 우리 인간 일반 감각을 통해 직접 인지 가능한 가장 친근한 세계이다. 이는 복잡한 심리학적 분석도 필요 없으며 만이비설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그 감각으로부터 나타나는 실체를 인지하면 된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 근데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감각기관으로부터 인지되는 존재가 그 존재의 본질인가라는 문제이다. 이건 데카르트도 반대했지. 데카르트 성찰에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를 구성하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존재의 나타남이 달라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존재의 모습이 다 달라지지. 이런 관점에서 존재의 본질에 다가서는 것은 인간 일반 사람들의 감각기관이 아닌 미지의 다른 방법, 사유가 되겠다. 다른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우리 인류의 위대한 철학자들과 같이 자신의 전체 생물건 끊임없는 학습과 각고의 노력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한 세상이다. 뭐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런 노력 없이 우리가 존재의 본질에 다가설 수는 없다. 인간의 사유 능력이 구체화된 이래 인간 일반 사람들은 바로 이 세계에 대해서 거듭 숙고를 거듭하여 변화하는 모든 것에는 변화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했다. 음,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어. 노자, 주자, 플라톤, 아퀴나스 등 이런 사람들의 사상들이 이를 주장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의 발견. 이는 가장 오래된 인간 사유의 목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정신들은 보편적 실체성을 부정하기도 했다. 보편적 실체성을 부정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누구지? 장자나 니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보편적 실체를 부정했다. 이와 같이 존재와 삶의 근원에 대한 사유는 본질을 중심으로 객체가 파생되는 철학사조와 그치? 개인을 중심으로 삶은 구성되며 이 개인의 삶이 모여 세계를 이룬다는 철학사조로 이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존재, 반존재, 선형 세계를 통해 보편적 실체성과 개별적 실체성을 모두 수용한다. 지금 이 통합사회 철학이 좀 다른 보편적 실체성이 본질을 중심으로 한 개체가 발생되는 철학사죠. 개별적 실체성이 개인을 중심으로 삶은 구성되고 이 개인의 삶이 모여 세계를 이룬다는 철학사죠. 그게 개별적 실체성이 되겠다. 보편적 실체성과 개별적 실체성이 존재와 반존재의 수용 세계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 숙고하면서 사이에 보기로 하자. 존재 또는 반존재의 우연적 개체성은 존재 또는 반존재의 우연적 개체성은 보편성을 부정한다. 다시 한번 읽어봐. 색깔을 바꾸자. 존재 또는 반존재의 우연적 개체성은 보편성을 부정한다. 존재 또는 반존재는 우연적 성을 가지고 있지. 무한 잠재적 가능 세계는 이게 반존재지. 보편적 실체성이 불필요하게 생각되도록 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무한 잠재적 세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보편적 실체성이 필요 없는 거야. 우리의 삶은 개체적 우연성으로도 충분히 다양하고 충실하다. 인간 일반은 이 사람들은 사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극히 개인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이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우리 보통 다들 이렇지. 그러나 보편성을 요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자신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해 타자, 주장하는 것들이 타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다가서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무리 보편적,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타자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 이는 잊지 말아야 할 진리에 가까운 사실이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동의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게 좋아. 예, 우리는 잠재 가능 세계와 존재 실체 세계를 통합하는 세계의 구성을 제안하게 되는데 이것이 존재, 반존재의 선형 세계이다. 알겠지? 잠재 가능 세계와 반존재, 존재 실체 세계, 존재 세계를 통합하는 세계. 그것이 존재, 반존재 선형 세계다. 인간 일반은 이 사유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은 존재와 반존재를 분리 사유함으로써 개별적 실체성을 인지하며 존재와 반존재를 통합 사유함으로써 존재와 반존재를 통합 사유, 하나의 존재를 생각함으로써 선형 세계화 함으로써 이런 뜻이지. 보편적 실체성을 인지할 수 있다.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있지만 선생님이 가질 수 있는 잠재 가능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보편적 실체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인간 일반의 끊임없는 존재 변화 속 무변화의 근원에 접근한다. 여러 철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존재 변화 속 무변화의 근원. 그것이 바로 반존재와 존재의 통합에 의해서 현형 세계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해봐. 우리 선생님에게 실체가 있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세계를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가능성의 존재의 세계는 결국은 무변화의 세계에 가깝겠지. 그러니까 존재와 이 현재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서 느껴지는 지금 현재 이 선생님은 변화 존재지. 하지만 존재 가능성 모든 존재의 총합은 무변화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무변화의 근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야. 이해됐지?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반복해서 들어보자. 앞에 들어가서 반복해서 공부해. 자, 이해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자.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 세계는 인간 일반, 우리 사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극한적인 상태로 몰고 갈 수 있기는 하다. 자,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 세계는 인간 일반, 우리들을 극한적인 상태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인간은 존재를 취하면서 구체적인 성향을 띠게 되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이 삶을 투쟁으로 몰고 간다. 왜냐하면 존재가 있으니까 그 존재에 대한 어, 생명 욕구, 그 존재에 대한 생명 욕구에 의해서 우리는 투쟁으로 삶을 몰고 가게 된다. 이제 나오지. 존재에 대한 존재에 집착하면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다. 권력, 명예, 우정, 사랑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이런 나쁜 것은 아니지. 그것에 과도한 고함이 문제다. 항상 과도한 고함이 문제다. 이제 존재에 집착을 하게 되면 과도한 고함으로 음, 인도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그로부터 벗어난 소수가 될 수는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다.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건 욕심이 아니야. 그냥 하는 거지.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권력, 명예, 그리고 부가할 수 있는 것은 이 일부분뿐이다. 권력, 명예, 부가할 수 있는 게 우리 생명을 연장해 줄 수는 없잖아. 부가 뭐 조금 좋은 약을 써서 조금 연장해 줄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 생명 자체를 계속 유지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극단적인 예로서 우리 정겨운 세상과 사람 대부분은 권력, 명예, 그리고 부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정겨운 세상은 대부분 관계없다. 뭐 이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생, 대학생 아직 젊은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정겨운 세상은 권력, 명예, 부와 관계없다. 이 세상은 존재로 구성되며 자신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도 존재한다. 명확하지? 그는 무엇인가 자신을 존재로부터 괴리시키는 것과의 투쟁을 바로 최고의 삶의 목표로 삼는다. 그러니까 존재를 추구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이와 같은 투쟁적 삶은 내게 또 다른 확신을 주는데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확신이다. 존재하는 것이 최고의 선. 이런 확신을 주겠지. 존재를 추구하다 보면. 그러나 우리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존재하지 않는다. 명백하지. 우리는 어디려 투쟁했던 존재를 결국 잃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취하려 투쟁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뭐 불교 부처님이 너무 집착하지 말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뭐 이런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논리적으로도 그렇잖아. 물론 매우 드문 경우지만 최고의 선이 존재일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평온한 존재가 가능하다면 최고의 선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그것을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착에서 벗어난 평온한 상태를 가진 존재가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존재이면서. 뭐 깨달음의 상태, 진리를 발견한 상태라면 가능은 하겠지. 그에게는
모든 형이상학적 물음은 존재 앞에서 굴복되어야 하며 뭐 철학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야. 인문, 인문 철학 필요 없고 존재 앞에서 굴복. 존재는 그의 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도구이다. 존재 자체는 근원적인 삶의 철학이 내포된 까닭에 존재는 근원적인 삶의 철학이 내포되어 있어.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 또한 최고의 철학적 근거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신한다.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존재를 주장하면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증명할 수 있는 철학이 별로 없지. 그러니까 최고의 철학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 철학은 최고의 철학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삶의 가치, 인간의 삶의 목표는 존재로 수렴될 수 있는, 그럴 것 같기도 하지.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최고의 가치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한 가치를 이루기 위한 삶의 중간 과정일 뿐, 그것이 최고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 일이다. 존재가 증명 가능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증명 가능한 아주 훌륭한 삶의 철학적 추구 체계, 추구 체계, 추구 철학이긴 하지만 그게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건 좀 곤란하다. 왜 그런지는 여기 통합사회 설계를 공부하면서 쭉 알아나가도록 하자. 삶의 중간 과정일 뿐이야, 존재도. 우리 삶은 존재 뒤에 숨어 있는 존재의 허상, 반존재를 추구한다. 우리는 왜냐하면 왜 존재가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우리는 존재를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듯 하지만 숨어 있는 실상을 보면 존재 뒤에 숨어 있는 존재의 허상, 반존재를 사실은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존재를 추구한다고 오해하고 있을 뿐이다. 황금을 추구하는 자는 황금이 가져다주는 허상을 그릴 뿐이다. 연인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우리에게 줄 것 같은 행복의 허상을 그릴 뿐이다. 우리는 연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 속에 숨어 있는 반존재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 반존재 공부할 때 잠깐 얘기했었지. 우리는 존재를 정확히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생을 살아가는 운동력이 존재의 세계에 따른 반존재의 세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존재를 정확히 알 수도 없어. 그러나 이와 같은 존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생을 살아가는 운동력이 존재의 세계에 따른 반존재의 세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야. 존재를 알 수도 없는데 존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반존재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지. 우연히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연은 아니다. 우연히 자기 삶의 목표로 성취하는 것이 존재가 아닌 반존재임을 알게 되는 순간, 지금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그런가라고 딱 깨닫게 되는 순간, 인식하는 순간, 자신의 투쟁적 구함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루려 했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알게 된다. 자신의 투쟁적 구함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루려 했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알게 된다. 우린 반존재 세계 속에서 이미 다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존재의 잠재 가능성으로부터 얻는 존재의 자유로움. 이것이 사실은 자신의 삶의 목표였고, 그것은 존재의 구원과 무관하게 이미 지금 여기서 가능함을, 드디어 가능했음을 오래지 않아 알 것이다.
잘 기억하자. 몇 번이고 읽어봐.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고 읽어서 이해될 때까지 읽고 이해되면 다음으로 넘어가. 이는 이미 오래된 철학에 의해 간파되었다. 문관에서 이미 나온 얘기지. 이미 반존재에 의해서 이미 가능한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한다. 자, 그럼 오늘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세계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자. 다음 시간에 그 삶의 운동력은 반존재이다. 여기서부터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세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선형세계 공부하자. 자, 오늘 수업은 음, 오늘 수업은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세계, 선형세계에 대해서 공부했다. 잘 기억해도.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